MTN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장윤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할까? 우리 각자 이제 각자 하고 싶은 주제가 선호 아이템 선호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송영은 변호사는 김민석 후보자 얘기 좀 하고 싶어 할 거고, 장윤미 변호사는 특검 얘기 특검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렇지만 이 코너 자체가 자강두 변, 이 정치인보다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얘기가 좀 더 많은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송영은 변호사도 특검 얘기 아니, 부담 없잖아요. 법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아,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부터 보죠. 조은석 특검이요. 네. 와, 근데 되게 빨라요, 움직임이. 왜냐면 막 준비 기간 하고 사무실 하고 다 세팅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구속기 원래는 이제 일주일 있다 나와야 되는 건데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지금 연장 심사 새로 영장 발부받은 거 맞습니다. 그거 오늘 영장 실질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신속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좀 방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이런 사건에서 특히 이게 내란 사건이잖아요. 비난 가능성 매우 높고 법정형도 높은데 어쨌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는 꺼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랬을 때 검찰이 하는 통상의 수사 이제 방식은 추가로 기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추가의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해당 재판부에 왜냐하면 유사성이 있고 한 피고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 해당 재판부에 그 사건을 병합을 시켜가지고 연장을 시키는 방식이 아주 통상적이었는데 검찰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보석에 대한 의견을 그냥 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로서도 일부에선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건이고 너무 오래 끝낼 수는 없지. 끝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허가해 줬는데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거고 그때 특검이 당연하지만 추가 기소를 왜냐하면 증거가 없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명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은석 특검의 별명을 오늘 하나 붙여드리자면 뭐요? 도널드 조은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2주의 시간을 줬다가 이틀 지나서 벙커버스터 때렸잖아요. 지금 조은석 특검도 원래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런데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다 안 쓰고 임명된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특검법 이제 10조 1항 단서를 보면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동안에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공소 유지를 사건을 넘겨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엄밀히 보면 기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 측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수사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딨냐 이거잖아요. 권한이 없다. 여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 이내니까 우리가 그 20일을 다 써야 될 법적 의무가 없다. 또 그것도 그러네. 우리는 수사 준비 기간을 다 한 거고 이제 그러면 수사를 개시하는 거다. 이게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훨씬 더 단축해서 전격적으로 일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도널드 조은석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용현 전 장관 보니까 이런 얘기. 그냥 나가릴 때 나가지 먹으라고 줄 때 먹지 안 먹는다 그랬다가 굶게 생겼네 딱 이거잖아요 지금. 그냥 그때 보석금 뭐 1억도 그 보험으로 끊으면 되니까 끊으면 한 50만 원. 그렇죠. 현찰 1억 필요도 없고 몇십만 원 내고 그냥 나가면 뭐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거 나갈 때 나가지. 왜 안 나가고 나 사람도 만날 거다 뭐 증거인멸 한다고 나 뭐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고 버티다가 더 악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를 넘어서 증거인멸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를 번 겁니다. 매를 벌었던 그러면은 오늘 추가 영장 발부돼서 못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구속기간 만료 때 나왔다가 뭐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99% 못 나올 걸로 봅니다. 99%? 저도 동감합니다. 이번에 혐의가 뭐예요? 그러면 이번에 증거인멸 조사하고 그다음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가 있죠.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에 그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그 증거인멸 조사는 12월 5일에 자신의 사실상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관련된 서류 다 파쇄하도록 한 혐의.
이것들이 지금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예. 혐의 자체도 증거인멸 교사인데 예. 본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동도 증거인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재판부가 구속 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재판부에다 보석 결정을 했으면 네. 그러면은 김용현 죄송합니다. 조은석 특검도 뭐 나중에 재구속할 땐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죠. 법원에 보석 결정이 있는 거니까 일단 그거 뭐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단 나가 있어. 다시 빨리 뭐 증권 끊고 이래가지고 나갔으면은 그거는 다시 이제 뭐 재구속을 하는 방향 말고는 추가 기소하기에는 시간이 좀 텀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빨리 움직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 칩시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거든요. 두 사람 한 비슷하잖아요. 거의 동일하잖아요. 거의 일치하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 내란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법상 다시 내란으로 재구속은 안 되고. 그럼 이제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면서 뭐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전 신병 처리 들어갈 거라고 보고 네. 그것이 시점은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7월을 넘기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세 차례 불응을 했고 세 차례 불응을 하면 통상적인 이 관행에 따르면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의견서를 좀 묘하게 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인권을 거론하기도 하고 뭐 수사권 얘기도 뭐 계속 했던 건데 제3의 장소에서 뭐 대면의 방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에는 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은 100% 발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빠질 여지는 남겨두면서 시간은 지체하려는 어떤 의도 그리고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따라 달리 신병 확보의 방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거에 공수처가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에게 앞으로 놓인 길은 두 갈래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수사 대상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건들을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의 신병 처리를 하든가 그 경우에는 이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 우선할 때 그렇게 할 거고요. 아니면은 신병 처리가 최우선이라고 보면 가장 혐의 입증이 쉬운 것부터 수사를 해서 그거 하나로 체포영장,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든가인데 그래도 바람직한 것은 전자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은 신병 처리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역시 일부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혐의를 다 충분히 수사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인 사건 처리를 올바르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금 뭐 내란이 제일 큰 건 이미 다 기소가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뭐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랑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꼭 부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시해서 특수공무집행방에 교사를 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결코 부수적인 것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에 비하면 그러나 워낙에 혐의 대상 사건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밝히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특검이요 지금 내란 특검이요. 왜 제일 큰 거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제일 큰 죄 내란, 제일 큰 피의자 윤석열, 김용현 이미 다 기소가 됐으니까 그거는 추가 수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는 또 내란 특검이 떴는데 성과는 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외환죄 얘기가 특검 내부에서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그 부분은 뭐 북풍 뭐 이런 거요? 이게 이른바 그냥 설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하지 않던 군사 훈련을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이 계엄을 앞두고 실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 원점 타격해야 된다. 오물풍선 그리고 무인기 드론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엄청 항의를 했는데 이게 그냥 점점이 있는 게 아니라 노상은 수첩에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해가지고 계엄의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그러면 이거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거의 기관에 연락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에는 공백으로 돼 있어요. 과연 그럴 것인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아니면 사실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이 외환죄에 대해서 의지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 또 검찰 내부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 사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변호사는
만약에 송영근 변호사가 이거 특검이라면 뭐를 중점적으로 파겠어요? 결국에는 외환죄 여부를 가리긴 가려야죠.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가리긴 가려야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덧붙일 것은 이 수사 과정에서 우리 민감한 안보상의 내용들, 군사기밀 이런 것들은 뭐 브리핑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건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은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염려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뭐 외환이 아니라 외환 할아비가 가도 피의자는 똑같잖아요. 윤석열, 김용현 뭔가 새로운 피의자를 입건해서 무슨 새로운 뭐 약간 신병 확보 이런 거 하려면은 국민의힘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5월 30일에 JTBC 유튜브에 나가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듯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검이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 진행을 할지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특검 좀 보죠. 특검이 하도 많아가지고 최혜병 특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관심도가 좀 다른 특검에 비해서 떨어지긴 합니다. 최혜병 특검이. 그렇죠. 사실 근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정말 중요한 특검이죠.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지금 입원 중인데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사 가능해 보입니까? 대면 조사? 또 이제 특검 뜨면은 그때까지 만약에 계속 임원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래도 소환해야 될 거고 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냥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대선 전에는 대선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대선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다. 대선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특검 뜰 거니까 나 지금 검찰에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나갈 동의는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세 차례 통보 검찰에서 하니까 나 아파서 못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픈 거 맞아라고 수사기관으로서 이럴 때 다른 피의자들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그리고 의사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정신과 우울증 진단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객관적으로 수량화해서 이걸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환자의 어떤 주장, 얘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적 질병이기 때문에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일상이 뭐 어렵다. 나 지금 밖에 나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 의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MRI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이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수사기관이 손 놓고 더더군다나 특검이 그러면 아프시니까 그냥 치료 받으시고요. 나중에 그럴 국면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미 건진폰, 명태균 모든 포렌식 과정 거의 완료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마지막에 점을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불응으로 인해서 비협조로 인해서 찍히지 않는데 이건 수사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불응하면 신병 확보한다 이렇게 이것도 체포영장?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초래한 것 아닐까요? 제가 자초 위난이구나.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저희 이 방송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께서도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제3의 장소에 조사받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나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 받으니까 입원하고 이런 쭉 일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조속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칠 수밖에 없다.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죠. 뭐요? 그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저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고 그래도 열어두는 지점이 만약에 진료 기록을 봤더니 정말로 뭔가 심각한 게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증거도 지금 제시된 건 없잖아요.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중기 특검이요. 아직 뭐부터 해야 될지 못 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와 있는 게 혐의가 너무 많아서 본인도 좀 검찰의 수사 기록도 보고도 받고 수사 내용도 기존 것도 보고도 받고 그래야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를 제일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까? 예상해본 본인의 특검이란 뭘 제일 세게 할 거예요?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건 이른바 건진과 연루된 것 같아요. 건진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랑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명태균 씨 납작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죽을 때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요. 건진은 약간 압박도 넣고 겁박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내 사람들 안 꽂아주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샤넬 코리아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최근에는 신발로 바꿔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방을. 그래서 사이즈 되겠네. 이제 이게 누구 발에 맞는 신발인지. 그래서 사이즈만 특정이 돼도 수사에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샤넬백을 왜 받았겠어요? 이게 지금 시중가로 하면은 3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통일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윤곽이 흐릿하지가 않습니다. 건진폰에 포렌식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여사님이 잘 받으셨다고 한다라는 이런 워딩까지 나오고 있어요. 통일교 2인자가. 이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함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지체시킨다? 굉장히 윤곽이 뚜렷하고 굉장히 볼륨이 커요. 왜냐하면 심지어 캄보디아에 통일교 현안이 있었고 이 어떤 자기네들이 꼭 관철해야 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캄보디아의 ODA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주요 인사가 캄보디아에 파견으로 공무원으로 나갔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미 거의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속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가 특검을 저는 일단 도이치모터스부터 할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 최근에 이제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녹음 파일도 나왔기 때문에 나 그거 물어봐야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사가 쉬워요. 관련 공범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건 자체의 본류의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거고 거기에 김 여사의 혐의에 관한 부분만 대입을 하면은 수사상의 결론은 쉽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가장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그 양창수 대법관이 쓰신 민법 입문이라는 책 거기 서문에 보면은 그 입문하려다가 문 닫고 나온 책인데 어려워서 거기 서문에 보면은 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만 깨려는 자세로는 법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특검 수사는 대부분 보면은 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부터 깨더군요. 그래요? 일단 성과를 내야 하는 게 특검은 기소를 하는 것이 입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시니 녹음 파일 있잖아요. 쏟아졌죠. 쏟아졌어요. 일단 이거 그 녹음 파일 중에서 이거 대부분 스모킹 건이다. 저 주가 조작의 공모 또는 최소한 방조 혐의까지는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 쏟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보기에는 어느 파일에 어떤 내용이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검찰이 면죄부를 줄 때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고 적어둔 말인데 조상훈 4차장이 계좌관리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셋도 이 공범들 했을 때 주가 조작에 활용된 이 미래에셋 계좌 김건희 영부인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활용됐어요. 그런데 녹취를 뜯어봤더니 이거 내가 맡겼어. 이 도이치 일당한테 맡겼다는 워딩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를 40%나 띄어간다. 너무 이거 많은 거 아니냐.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게 온라인 투자는 한 0.015% 수수료를 떼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1% 뭐 남짓이더라고요. 그건 증권 회사가 떼는 수수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눠 먹는 게 40% 거의 절반을 주는 건데 몰랐다고 하냐? 일단 조상훈 4차장이 이야기한 거는 아닌 거예요. 위탁을 몰랐다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증거들이 나왔고 이 증거가 과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검찰이 확보한 거냐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압수물 목록에 있었었기 때문에 과거. 자, 그거 그동안 4년 동안 뭐 하다가 고검에서 재수사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맞습니다. 확보됐잖아요. 일단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SBS 단독 보도입니다. 2021년에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 이 검찰총장 시절인 거죠? 21년 9월 아니에요, 근데? 9월인가요? 타 매체 보도를 보면은 그 압수수색을 했던 날짜를 2021년 9월 6일이라고 특정까지 하던데 그러면 그때라면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통령은 아닐 때잖아요. 2021년 9월에 압수수색 했어요. 미래에셋을 검찰이. 근데 미래에셋 측에서 김 여사 계좌는 전화가 아니라 컴퓨터 HTS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관련 녹음 파일이 없다고 회신했고 검찰도 당시 미래에셋이 보내준 자료만 믿고 음성 파일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4월에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전화 주문을 통한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혹시 김 여사가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과 통화한 기록 전체를 한번 줘봐 라고 해서 받았고 봤더니 뜨악 하고 그냥 왕건이가 걸린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예전은 검찰이 2021년에 이거를 확보를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애써 그냥 외면했던 거예요, 이거?
거의 이 수준이면 애써 외면했거나 확보를 하고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9월 말씀 주셨는데 2021년 7월 23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예. 그때 보면 미래에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압수물품 목록을 확보를 해요. 거기에 어떤 항목이 있느냐. 이 미래에셋의 보조자료라고 해서 미래에셋 녹음 파일 녹취서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자기가 계좌를 맡겨가지고 예. 투자를 시키고 했을 때 증권사 직원과 통화는 100%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 이거 녹음이 이 사람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겠어요. 딴소리하고 할까 봐.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그 당시에 몰랐나? 일부러 안 몰랐다면 했다? 일부러 안 했나? 아하. 이런 생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변은 30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못했으면 무능한 거고 예. 안 했으면 고의니까 그건 책임져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내부의 감찰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야지 검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예. 기관의 존립이 지켜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차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